리치 부동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5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도 정말 알찬 부동산 정보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아나운서 이현아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이태훈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이제 받으십시오. 또 활기차게 네, 2025년 또 정말 또 다양한 부동산 이야기들 들려주셔야 될 텐데 네, 일단 첫 번째 어떤 정보들을 좀 알려드려야 될지 기대하면서 왔거든요. 네, 근데 네, 진주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이 방배동에 진주가 설립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방배 6구역에 레미안 원페를라라고 해가지고요. 아, 그 페를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네. 스페인어로 뭐 진주를 뜻한다라고 이게 바로 합니다. 네, 네, 진주였군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입주자 공고 모집은 났고요. 네. 근데 2월 3일 날 이제 어, 특별 이제 특별 뭐라 그러더라? 특별 공급? 신청인데 특별 공급 접수일이 2월 3일이거든요. 네. 이제 2월 3일, 2월 4일 날 이제 특별 공급, 일반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입주 시점은 2025년 11월. 이제 거의 다 오. 지어 가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가 어떻게 바뀔 건지 예전에 저희가 좀 준비를 먼저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여기가 이제 분양가가 조금 생각보다 좀 더 높게 이거 진짜 나왔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분양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너무 비싸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어떤 반응이 좀 네. 궁금하긴 한데 네.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분양가 사안제로 나오는 첫 번째 이제 분양하는 거기 오. 때문에 좀 네. 상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만큼 분양이 잘 되고 네. 이제 청약 접수까지 얼마나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네. 올해 어떤 부동산 큰 흐름을 하나를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음. 하고요. 그리고 올해 서울에 아파트 이제 입주하는 물량 자체가 작년보다 한 40% 정도 감소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 그래서 뭐 신축 뭐 지금 얼주가 뭐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계속 작년처럼 이어갈 건지 그런 음. 것도 어떤 전망의 어떤 하나의 좀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음. 그렇다면 위치가 지금 네, 이제 5구역, 6구역에 있고요. 네. 모습은 이제 네. 아파트 전경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네. 조감도인데요. 이게 면적은 그렇게 세대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음. 그다음에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는 곳인데 스카이 브릿지라든지 이제 뭐 여긴 수영장도 뭐 와. 레일이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수영장도 만들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4세대 아파트 전에 한번 우리가 진짜. 얘기했었을 네. 때 그런 것들을 네. 이제 수영장 작지만 여부. 다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동은 여기가 이제 이게 뭐 아파트가 하나이긴 한데 음. 원페를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인데 단지가 이제 1, 2, 3단지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음. 그다음에 여기가 아파트가 한 16동. 음. 네, 그리고 최고층은 22층으로 22층. 이제 만들어지고요. 네. 여기가 5구 타입부터 해가지고 120 제곱미터로 어. 이제 평형대도 좀 다양하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입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가 내방역하고 이수역 사이에 네. 있는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초등학교라든지 그런 걸 보시면 설해초등학교, 방배초등학교가 가깝게 있고 그다음에 서문여중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리풀 터널이 이제 뚫림으로 인해 가지고 뭐 교대역이라든지 강남역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예전에 뭐 우리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좀 많이 이제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네. 거기가 또 거기에 이제 가깝게 있기도 하고 뭐 병원도 음. 뭐 성모병원이라든지 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반 분양을 조금 한번 보시면은요. 1097세대예요. 그러니까 세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이 이제 482세대. 예. 그래도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음. 여기가 좀 특이한 게 보통 이렇게 나오면 일반 분양이 나오고 하면 임대주택이 조금 보통은 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아예 임대주택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예. 아. 그런 것이 조금 장점이다 어. 내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5구 타입은 지금
157세대인데요. 여기가 이제 A, B, C 타입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57세대 중에서 A 타입이 72세대고 이제 59 B 타입이 59세대, 그리고 59 C 타입이 26세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84 타입이 265세대를 분양을 합니다. 어. 그래서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한 5개의 네. 타입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그중에 B 타입이 165세대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럼 A, B, C 평면도 먼저 좀 네. 보여주시면 안 돼요? 궁금하네요. 그래서 위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단지가 아까 전에 네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계 단지로 네,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네, 아. 여기가 재건축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재개발을 하는 단지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작은 블럭식으로 이제 그렇게 나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59 A 타입 같은 경우가요. 네. 여기가 방 3개. 네. 방 3개에 이제 거실이 이제 맞통풍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B 타입 같은 경우가 여기가 이제 베이로 보면은 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4베이가 좀 많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3베이로 나와져 있고 이게 좀 타워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데 A 타입보다 B 타입 같은 경우가 B 타입은 지금 주방이랑 이렇게 맞통풍이 지금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가. 예, 예. 그리고 거실이랑 좀 너무 간격이 좀 좁죠. 그러네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C 타입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우리가 쉽게 많이 봐지는 그런 모습이죠. 예. 예. 그래서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A C타입은 타입이 근데 방이 2개예요? 네, 여기는 또 방이 2개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59 A 타입이 그래도 세대 수가 238세대나 돼요. 네. 그래서 일반 분양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조합원 분양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네. 238세대이기 때문에 59 A 타입이 아마 좀 전형적인 우리가 네네. 많이 선호를 맞아. 하시는 그런 모습일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84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가 5개의 타입은 있지만 네. 이게 이제 A랑 D는 A 타입하고 D 타입은요 네. 대칭이어가지고 아. 이제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크게는 이제 네 개의 타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전형적으로 뭐 여기도 이제 베이로 보면은 이제 3베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약간 이제 맞통풍이 되는 거는 이제 A 타입. A 타입이 네. 지금 맞통풍이 좀 되고요. 네. B 타입 같은 경우가 좀 방이 하나에 이제 거실 3개에 있는데 여기도 약간 이제 맞통풍은 되지 않는 그런 형태를 좀 띠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165세대나 되는 168세대가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A랑 D 세대가 약간 대칭이긴 해도 사람들이 좀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서 여기가 이제 C 타입 같은 오. 경우거든요. C 타입이 가장 좀 우리가 많이 보는 타입이죠. 네. 예, 포베이에 포베이에. 이제 맞통풍에 네. 이제 정형적인 이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예, 이런 C 타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큰 평형대가 이제 106제곱미터랑 120제곱미터는 여기는 이제 그 다른 것보다는 좀 특화되어 있는 게 드레스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역시 또 평수가 넓으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가격이 또 만만치 않죠. 아, 가격 제일 궁금해요. 네, 네. 그래서 네. 가격을 보면 아. 네. 59 타입 같은 경우가 이제 요번에 분양가가 나왔는데요. 네. 16억에서 한 17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22억에서 24억이고요. 네. 그 위에 타입은 30억에서 뭐 40억 정도가 이제 일반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원패를 분양가가. 네. 네. 원패를 나가요. 지금 네. 이제 평당 네. 한 6,800만 원대. 네, DH 방배라든지 그런 것보다 지금 한 3,400만 원이 저 비싼 상황이에요. 상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오. 그래서 그 대신에 이게 보면은 이게 제가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이걸 좀 아셔야 될 것도 있는데요. 이게 뭐 막연히 그냥 다 좋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네. 여기도 뭐 신문 기사라든지 보면은 뭐 네. 로또 분양에 그러니까요. 최소 한 5억에서 7억 정도가 차이가 나기는 해요. 아.
근데 여기가 이제 일반 분양을 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가 이제 층이 좀 저층 위주로 좀 남아져 있다라고 최고 하고요. 높은 게 네, 네, 네. 22층이요. 근데 최근에 뭐 네. 그랑자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이 이제 매매가 되었던 가격들을 보면 여기에 뭐 29억대 매매가 되고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좀 층이 좀 높았어요? 고층, 예, 19층에 나왔던 게 29억. 메리트는 그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 정도 네, 네. 가격인데 이거는 저층만 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네, 상황인 네. 거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조합원이 아니면 일반 아, 분양인데 네. 약간 저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격으로만 그거를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면은 우리가 실거주 의무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실거주, 네. 있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실거주 의무가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주변 시세보다 싸면 실거주 의무가 2년 내지 3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가 그 잡내를 네. 했을 때도 네. 그러니까 3년 유예가 있었잖아요. 네. 3년 유예가 있었다라는 거 주변 시세보다 30% 정도가 조금 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80% 이내는 2년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상은 이제 3년의 의무 기간이 있는데 2년을 유예를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근데 실거주 의무가 없다라는 건 분양가 상한 제기는 하지만 그러면 다르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좀 비싸니까. 네, 비싸다라는 거. 이런 그러면 거에 메리트라도 주는 메리트가 거예요. 조금 부족하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차근차근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청약을 하고가지고 당첨이 되면 네. 그때 털을 파고 있어가지고 중도금도 한 1년 뒤에 그래서 막 6개월 지나고 했다가 또 4개월 있다가 이렇게 맞아요.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올해 11월 달 입주잖아요. 그러다 바로 또 보니까 그러니까. 계약금도 이제 다음 달 이제 3일 날 여기가 이제 청약 신청을 해서 네. 하고 그다음 계약금은 이제 당첨이 돼서 이제 계약금 납입하는 거는 27일부터 하니까요. 그럼 분양가 20%가 이제 계약금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5구 타입도 한 3억 7천 정도가 당장 필요하다라는 거. 어. 그리고 중도금도 4월부터 매달 10%씩 납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게 조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좀 가능하다. 그 대신에 실거주 의무가 없다 보니까 여기는 바로 전세도 가능하다.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네. 여기가 내가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준비를 하고, 근데 중도금은 대출을 가능할 거니까. 약간의 갭 투자 개념으로 네, 들어가죠.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전세를 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장점은 있지만 이게 뭐 로또 분양처럼 뭐 5억 이상, 7억 이상 차익을 보고 들어가시기에는 당장 조금 큰 돈은 필요하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5구 타입이 지금 3억 7천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최소 그냥 계약금만 5억이 정도가 필요하니까 네.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현금을 네. 좀 넉넉하게 가지고는 계셔야 된다라는 거. 역시 현금 부자들 그쵸. 지금 솔깃하시죠. 그런 네. 부분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제 똑같아요. 여기 이제 서울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서울에서 분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가점 추첨을 이렇게 보시면 네. 대부분 다 똑같고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조금 법이 바뀌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5단계로 이제 소득 구분을 해가 5단계가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네.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꼼꼼하게 네. 보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자기에 맞는 단계의 추첨도 여기도 보면 부동산 가액이 3억 3천이 넘어가면은 내가 추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부동산 가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팅이 딱 되다 보니까 내가 3억 4천 정도 있어.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액이 3억 4천이 넘어가면은 내가 당첨이 돼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3억 4천밖에 없는데 어떻게 14억짜리 뭐 17억, 그러니까요. 20억짜리 사 그러잖아요. 네. 여기는 현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통장에 가지고 금융 자산이 어. 뭐 10억이 있고 20억, 30억이 있는 사람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부동산을 부동산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합산을 해가지고 봤을 때 3억 3천이 넘어가면 넣을 수가 없다. 예.
그런 겁니다. 다주택자는 조금 원래 다주택자는 쉽진 않죠. 쉽지 않은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 가지고 있는데 좀 갈아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청약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뭐 소득 구간부터 해서 이런 것들, 그리고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건 경우에 네. 뭐 120% 이하, 1위는 100% 이하여야 네. 돼. 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로자 소득의 얼마 이상 120% 넘어가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죠. 이거 잘 따져보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 더 꼼꼼하게 네. 아마 이런 거를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네. 걸 좀 잘 받으셔야 네. 아마 좀 그 아파트 어, 포유라든지 네. 청약을 할 때 네. 되게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처음 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은 내가 클릭 한번 잘못해가지고 당첨이 되면은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끔찍하죠. 예. 보였듯이 3년간 전면 제한이고요. 이런 되게 와. 큰 악재가 또 그러니까. 도사리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그리고 올해 처음 방배 6구역에 네. 올해 어떤 큰 이제 1년을 이제 바라보고 진행을 했을 때 이제 향방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갖고 와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거 선수들이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순간 들더라고요. 저는. 아니 이렇게 네. 지금 방배 6구역에 뭐 큰 행방을 좀 좌지우지할 네. 수 있다라고 잠깐 네, 네, 언급해 네.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제 올해 부동산 경기 자체를 본다 그러고 하면 네. 솔직히 만만치는 않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네. 매해 약간 집값은 비싸지고 있는 그런 네, 분위기. 네, 네.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한데 지금 뭐 금리부터 해서 그리고 정치적 이슈, 네, 그게 좀 크죠. 불확실성도 네, 크죠. 불확실성이 네. 너무 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뭐 세계 경제도 생각도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쵸. 뭐 금리 인하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도 올 7월달에 DSR 3단계 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출 받기가 더 더 힘들죠. 힘들어진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좀 분양이지만 첫 단추를 어떻게 잘 끼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 네. 그래도 괜찮아? 아니면 괜찮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아무래도 강남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네. 관심이 모아지니까 그쵸. 이런 걸 보고 약간 네. 올해는 이렇겠구나라는 걸 좀 그쵸. 점쳐볼 수 네,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서울 자체 올해 한 해는 지금 뭐 입주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작년에는 진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고 하는 네. 큰 것이 그러니까요. 하나가 있어가지고 대규모. 네. 예, 조금 뭐 전세 가격이라든지 매매 가격이 조금 잡힐 것 같았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의 여파가는 없거든요. 네. 그것도 신기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들이 진짜. 뭐냐면 네. 옛날에는 자기 어떤 소득 내지는 그런 거에 맞춰서 뭔가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네. 요즘에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좋고 남들 시선도 어떻게든 많이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옵션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무리하더라도 좀 좋은 집에서 일단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옛날처럼 뭐 단순히 뭐 근로소득 하나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뭐 재테크 코인 하시는 따로 또 분들도 하고 많고 네. 재테크를 너무 다양하게 잘 하고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이 네, 많으신가 현금 봐요. 부자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으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어. 뭐 그런 부분들도 뭐 생각하면 지금 집값이 뭐 그냥 자꾸 뭐 폭락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잘 그런 것도 버텨주고 있고 있고 오히려 네.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럼요. 상황.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지금 방배 지금 새롭게 또 공급 물량이 나온 거에 대한 알아봤고요. 레미안 원페를라 지금 방배 진주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 공급들 잘 알아보시고 청약에 대한 이 지금 소득 구분 관련해서도
쉽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잘 따져보셔가지고 청약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2025년 좀 전망이 어떤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잠깐 살짝은 말씀해 주셨지만 쉽지 않다. 이게 내려가는 줄 알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